예. 아니 내가 떳떳하게 나가서 경상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경상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예, 예. 제가 파주에 매맞으십니다. 분위기 좀 전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오늘 이적행위, 그 다음에 해계한 보훈처 관련해서, 오늘 논평에 앞서서 제가 9월에 있을 평양 3차 남북회담에 야당을 동행시키겠다는 그런 청와대 발표를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 만국당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합리화시키겠다는 이 사기, 기만, 술수가 기막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문제는 만국당이라고 하는 곳에 수준 이하의 저질, 무식, 무능, 보수 분열의 분신들이 있고 더불당 이중대의 앞장서는 회색 분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북괴가 나라도 아닌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고 또 국회 비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괴야말로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천인공노할 도적대 집단이 아니던가요?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붙이는 언론부터 지금 개돼지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운명은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적들의 만행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통탄하며 이 역적놈들에게 저주와 분노를 보냅니다. 북한에 놀러가는 것 같이 쫓겨가겠다는 그런 놈들은 반드시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고 후에 여적죄로 처단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만국당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베이지 언론에 청와대가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에 청와대가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 종결을 지시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은 법에 의해서 존속하는 것이고 모든 업무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은 할 수가 없고 법으로 규정된 일이면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관리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리가 포착돼서 어떤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이 국가의 운명은 민간기업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공무원하실 분들이 이런 문제를 허접하게 다뤘고 이게 사실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체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 석탄 수입의 주범이 문재인과 주사파 청와대 반역도들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유한 권력을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이 역적들을 토벌할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백악관 뿐일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지출한 45조는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리고 농협의 양곡 창구에 그 많던 쌀들이 어디에 다 보냈는지 국정감사하고 이적 행위가 드러나면 재직 중에 내란죄에 해당하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밀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그러니까 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그런 법률 위반 같은 그런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이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번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변명은 더욱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조사는 수입업자가 오파 발행 당시부터 추적해서 전문가 통신관계를 조사해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의 관세청은 조사는 없이 변명의 허점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 조사관들은 눈먼 맹인이란 말인가요? 즉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은 금세 밝혀질 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10년의 시효가 성립이 되고 범인을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 범죄고, 이를 은폐한 공무원과 남동발전 그리고 관련 은행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짜고 치는 고수도, 이 김대중 노무현이도 불법 대북 송금 지원하다가 걸린 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아는 게 없고 오직 북한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무능하고 무식한 종북 좌파의 준거 집단이 북한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불법 대북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씨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한 게 뭔지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한전의 원자핵 발전소 폐지를 대통령 직권으로 명했습니다. 이게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은 결국은 북을 돕기 위한 짓거리였습니다. 문재인은 공산당원 수준이 아니라 국가 내통하고 있었던 그런 나만의 수상한 정체불명의 사람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한전의 핵발전 해체는 결국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비웃고 북의 석탄을 원가의 수십 배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북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더욱이 대통령 임무 중에서 가장 처음 내린 조치라고 하면은 거시기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같으면은 이건 사법방해로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법치주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전제정치인 거죠.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민주주의가 어디서 허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겁니다. 관세청과 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국민주권을 말살한 대참사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국가 정체성하고 한미 간의 중대한 협정을 마음대로 유린한 국민 무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대참사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경찰청과 관세청의 실무자 책임자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담당자들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회의 자료, 전화통화, 각종 문서 일지 이 등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챙겨둬야 뒤탈이 없을 겁니다. 북한산은 무연탄이고 러시아산은 유연탄인데 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무연탄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유연탄을 발주해놓고 무연탄이 섞인 혼합탄을 받으면 연량의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냥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발전사에서 몰랐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루킹 사건, 그리고 안희정 사건, 북한산 밀반입 석탄 사건은 반드시 다시 캐내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면죄부 줬죠. 안희정 성폭행 무죄 사건 됐죠. 북한의 포주기 일환으로 이미 평창 올림픽 때 어떤 조건으로 북한 애들이 참가를 했는지
그리고 4.27 판문점 회담의 성사 여부 같은 이런 거 반드시 조사하고 또 이 넘어갈 대목들을 국민들은 조목조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더불당 민주당 그 세종시 출신의 이해찬 의원이 새 대표로 뽑혔는데 보수의 씨를 말리겠다는 이해찬의 등장에 대해서 이 햇불당의 논평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한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놈들이 논평치고는 허술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리 겁쳐먹고 살살하라고 주문한 건가요? 그래서 당신들은 저런 사악한 것들에게 날마다 당하고 지지율도 안 올라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세상에 이름난 사나운 인물이 됐으면은 계속 사납게 굴면은 사정없이 싸우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지. 사나흘간 피죽 한 그릇도 못 처먹은 사람처럼 기운 없이 축 늘어진 그런 논평을 하다니 햇불당은 시위 소찬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면하기 바랍니다. 빨리 무너져야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재인 씨나 이해찬이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과거에 이해찬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 쉬운 시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5만 명이던 공인중개사를 1년에 4만 명씩 합격시켜가지고 공인중개사 양산에 혁혁한 성과를 올린 장본인입니다. 무엇이든 가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2차 실업자 양산의 표본이 된 공인중개사, 동네마다 늘어선 그 공인중개사 간판을 보면서 이해찬과 김한길의 그 당시 개변을 또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야당과 겹치는 물 건너갔습니다. 기본이 분노로 출발하고 균형 있는 사고에 미숙한 채 배려마저 부족한 이런 사람이 5천만 나라 총리하고 여당 대표하니 국정은 엉망이 되고 보수 계멸론으로 선동하니까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삶은 피팍해질 것입니다. 국회로 보내는 지역민이 원망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 사람 문재인 씨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보수를 괴멸시키자. 그래서 향후 20년을 맘 놓고 집권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죠.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주변 유력 인사들 그리고 법원 일원의 유력자들을 손보고 군대 손보고 있고 노동계 학계 이미 다 장악했고 시민들은 물론 참여연대 중심으로 각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할 줄 아는 게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으로 자영업 일으킨다고 하고 세금으로 민주노총 살리고 세금으로 북한을 먼저 살리고 이러한 세금 주도 태보 정책은 민생 바탕으로 끝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문재인 씨와 국민을 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보는 눈이 다 다른가 보죠. 문재인이 국민하고 대결하자니 이를 어떡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사람이 먼저고 신뢰가 있어야 하고 국민만 보고 하더니 반대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 민생 운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들 마세요. 나에겐 무소불위의 세금이 있어 그걸로 해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이제 국민들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뭘 믿고 민심을 왜곡하고 우위독경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씨 비서관들이 연출 계획해서 짜놓은 현장에서 장밋빛 분위기만 보지 말고
건설 현장, 로타리 인력시장,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들, 그리고 소점포 식당가들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이겁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사나운지 서민들의 불만을 볼 줄 모른다면 이미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차베스가 했던 일이 남의 나라 일로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미친 정권이 하는 경제, 안보, 국민이 브레이크 못 걸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재발등에 오줌 지르는 정책밖에 무엇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었습니까? 헛소리로 정권 유지하려는 정권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건강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촛불이 이 정권의 도화선이 됐듯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 파탄이 베네수엘라처럼 혼돈을 야기할 것입니다. 경제력도 정치 숙련도도 이만하면 자랑할 것만 정치도 역사도 무슨 적폐가 그리 많아서 청산하는 데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적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야 취업이 잘 되는 건데 일거리는 안 만들고 일자리만 만든다고 정부 돈을 물쏘듯 퍼부어대니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죠.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이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은 3억 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 안정화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공무원들 이상가족 만들고 수백조 원 혈세 부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강남에 그 서울 25평짜리 그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씩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고 큰 소리만 치면서 개변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의 결과입니까? 참 하는 짓거리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같은 거 보세요.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주사파 정권 탄생에 커다란 공을 세운 김무성이 유성민 역도의 꼬붕 햇불당 김성태는 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반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권 욕에만 눈이 돌아가 있을 뿐 투영력이 제로입니다. 지금 보세요. 더불당이 야당할 때 거리로 나와서 폭력 쏘고 의장실 점거 폭행하고 정부 정책 발목 잡는 거 못 봤습니까? 대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 원성이 높을 때 한마디 하는 게 표국을 하는 당신들의 고질적인 방법론이라는 거 이제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해괴한 그 보훈처 관련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뽑는 그 인터넷 투표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참. 이 국가가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해괴한 짓입니까? 보훈처가 1차로 선정한 48명의 독립운동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호국 선녀를 모아놓고 가수 뽑는 오디션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한 공론화위원회니 대국민 여론조사니 하면서 무책임하게 혼란만 줬던 정부가 이제는 독립운동가까지 인기투표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기에 앞서서 놀랍고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입니다. 공적의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인기투표 대상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경박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이뿐만 아니라 보훈처는 얼마 전에는 정부가 지원받는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은 관계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보훈단체에 재가를 물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보훈처 내에
부당행위 개발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과거 정부에서 한 일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반대했던 그 전 처장을 감옥에 보내려고 지금 경찰에 3차례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나친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 일선에서 헌신한 분을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하는 게 그게 보훈처의 업무 아닙니까?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차분하게 할 일임에도 정권 바뀌고 나니까 적폐청산하면서 독립운동가 인기투표까지 마치 정치단체 같은 그런 역할을 보훈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괴한 보훈처라고 아마 허준 선생님께서 이름을 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훈처장 누굽니까? 피우진 보훈처장은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 여성 헬기 조종사 하면서 암수술 후에 부당한 전역 조치에 불복해가지고 소송 끝에 군에 복귀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그런 평가도 받은 적이 있죠. 근데 보훈처장이 된 이후에 이 피처장이 주로 한 일은 보훈이 아닙니다. 보훈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보훈 업무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임 처장의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양반 하는 짓거리 보세요. 사실 본인이 훨씬 더 지금 저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훈처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이죠. 수구 다익 정권의 홍위병에다가 청와대 애견 충견에다가 이놈의 또 호남의 대변자 역할 가관이 아닙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보훈처장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대 시절 온갖 요란 떨더니 골수 좌파 성향의 보훈처장 하는 짓이 좌파 정부의 적극 조력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만든 분들을 다 부정하는 무자격자 피보훈처장은 왜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지 얼굴 두꺼운 후한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개인 감정을 싣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상식적 인물도 되지 못하고 더욱이 능력 있는 기관장도 되지 못합니다. 보훈처장은 시골 못난 벼슬아치 행세하지 말고 국가기관장답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